반갑습니다. 지도감독론 이번 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해요. 첫 주 법인의 이해고 법인하고 비영리 법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법인은 크게 이제 민법하고 상법 안에서 이제 다뤄지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연인 사람과 법인격을 가진 이 두 가지 이 영역이 어떤 시장 안에서의 다양한 활동, 뭐 통장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계약하고 뭐 이런 대부분의 영역을 이런 자연인과 사람과 법인만이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이 중요하고, 특히 사회복지영역에서는 대부분 이 법인 위주로 이렇게 시설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PPT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과 크게 재단법인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 나뉘고, 이게 민법상에서 보면 여기 보면 민법상에서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 사단법인, 그러니까 사람이 단체, 사람 단체의 약자예요. 재단법인은 재산 단체가 약자입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 충분히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법인 종류 많아요. 뭐 공법인, 사법인, 영리, 비영리, 뭐 법에 따라서 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무슨 말이냐면 왜 이게 뭐 다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걸 뭐 육면체라고 하자.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A, B, C, 뭐 이게 D, 그렇잖아. 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걸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법에서 법인은 이렇게 보는 것과 이렇게 보는 것과 이렇게 보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민법에서 바라보는 거, 상법에서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에서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법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진 않고요. 잘 보면 법인 분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이거 말고도 뭐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대부분 우리가 회사라 불리는 건 거의 100% 전부 다 영리법인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뒷부분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영리법인, 즉 분배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아직 법인 이전에, 그러니까 법인 이전을 어떤 단체가 있잖아. 사람들의 단체. 원래 그걸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단도 있고 사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단과 재단법인, 사단과 사단법인은 형태는 같지만 완전 다른 겁니다. 형태는 같지만 다른 거예요. 법인이 그냥 우리가 뭐 분여회라든지 뭐 동호회 같은 거 다 사단이에요. 사단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사단이 있지만 이 사단이 법인격체로서의 권리는 못 가져요. 즉 통장을 만들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단과 법인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아요. 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학재단이 있고 장학재단 법인이 있는데 이게 달라요. 그냥 제가 뭐 여러분하고 합쳐가지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뭐 장학금 준다, 그러면 우리 뭐 재단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 재단이 재단 법인과 아직 재단 법인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재단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법인은 아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법적 공식적 어떤 권리를 가지지는 못하는 겁니다.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인으로 인정이 돼요. 뭐 이렇게 규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에 보면 조합을 법인으로 봅니다. 조합을 법인으로 봐요. 이거 조금 더 복잡한 영역인데 그냥 이렇게만 좀 넘어갈게요. 우리가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이게 법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됩니다. 자, 사단법인 뭐 쭉 읽으면 되고, 다 뭘 중요시 살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렇게 좀 다릅니다. 보통 회사는 전부 다 영리법인, 사단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리법인은 무조건
사단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죠? 회사를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편합니다. 물론 회사가 재단법인으로 될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그렇지만 대부분 회사는 거의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뭐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은 이렇게 재산을 갖고 이용하는 것이 재단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되고요. 자, 쌤이 두 개 해놨죠? 여기 보면 사원이라고 있는데 사람이에요. 사원. 사람. 구성 요소인 사람이 필요한 거. 당연히 사람 단체니까 사람이 필요하겠죠? 근데 재단법인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재산만 있으면 됩니다. 재산만 있으면 돼요. 관리자랑 재산만 있으면 돼요. 즉,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재단법인은 사람 한 명, 관리자 한 명과 재단법인이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사단법인은 최소한 2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있네. 재단법인은 비영리 목적만 하기 때문에 영리 없겠네요. 당연히 사단법인은. 그쵸? 왜냐면 구성원인 사원이 없기 때문에. 그쵸? 사원이 없기 때문에 비영리만 목적으로 가능하겠네요. 제가 혼동했어요, 쌤이. 자, 영리법인은 분배법인이에요. 분배법인. 그래서 분배라는 게 뭐냐면 이익을 분배한다는 뜻입니다. 이익 분배.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 돈을 벌었다고. 한 10억을 벌었다고 치자. 10억을 벌었어요. 여기서 10억, 매출액이 10억이고, 여기서 뭐, 비용이랑 경비 다 처리하고 나서 한 1억 남았어. 여기서 말하는 비용, 경비라는 의미는, 뭐, 월급, 보험료 다 포함이야. 그리고 1억이 남았다고. 그러면 영리법인은 이 1억 가지고, 우리 많이 벌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조직원이 한 100명이야. 그럼 뭐, 얼마냐? 100만원씩이지? 100만원씩 다시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분배예요. 매출 조금 더 할까? 조금 설명을 필요하나? 그래, 한번 한다고 치자. 여기 매출이 있고 매출을 10억이라고 잡으면 10억이야. 10억 정도 돼. 10억. 이 10억에서 순수익이라는 개념은 경비랑 비용이 있는데, 사실은 비용 안에 다시 경비랑 비용이 있어요. 비용 안에.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 비용은 뭐냐면 과세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월급, 뭐 퇴직금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나중에 이런 건 비용이고, 다시 비용 안에 과세 처리, 그러니까 세금 처리될 수 있는 것을 경비라고 불러요. 뭐 이런 거, 뭐 보험료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법인 같은 거 차량 운영비 이런 게 다 경비예요. 그쵸? 요런 비용과 경비를 다 뺀 금액이 순수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 순수익이 남았을 때 이 순수익을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고. 영리법인은. 당연히 비영리법인은 이 순수익을 못해요. 분배가 안 돼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비분배법인인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이야기할 때 비영리 그러니까 무슨 영리 활동을 못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비영리 법인이 병원이죠. 병원은 당연히 비영리법인이지만 영리 활동합니다. 그래서 좀 용어가 좀 잘못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분배법인과 비분배법인이 말이 더 맞죠. 영리랑 비영리란 말보다는. 아시겠죠? 그리고 영리법인은 모두 사단법인으로 상법상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은 허용하지 않는다. 민법 39조. 딱 나오네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혼동했어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회사 종류는 한명, 합자, 유한책임, 주식, 유한에서 뭐 5종류다. 상법상. 그랬을 때 이렇게 되고, 유한책임은, 무한책임은, 한명회사는, 합자회사는 이렇게 된다. 이거 읽어보세요. 우리가 경영학과가 아니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영리법인은 사단법인이고, 사단법인 안에서 이 회사는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이 5가지는 각각 특성. 여기 보면
무한 책임, 무한 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면 다 책임지는 거예요. 다 책임진다고. 역으로 유한 책임회사, 주식회사들은 딱 그 부분만 책임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망해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다는 거죠. 다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자, 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전부 다 주식회사 내지는 유한 책임회사로 많이 만들죠. 예, 왜냐면 무한 책임이면 망하면 다 책임져야 되니까. 내 재산이고 뭐고 다 망하는 거니까. 요즘은 그렇게 회사 설립 안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근데 왜 이런 거를 하냐면 한 명에서 합자회사 했을 때 장점도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잘 하지는 않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다 쌤이 적어놨죠. 읽어보시면 알겠고. 자,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비분배법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쌤이 수업 시간에 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할 겁니다. 플리트드 러닝 같은 거 할 때는 시험 보고 할 때도 요 용역으로 전부 다 할 거예요. 영리로 복종을 하지 않는다는 법인을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말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분배. 법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영리예요. 비분배 법인이죠. 혼동하면 안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1억이 남아도 비영리 법인은 이거를 보너스로 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뭐 어떻게 하냐? 이걸 다르게 투자하거나 시설 법인 명의의 어떤 물건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시설을 더 투자하거나 이런 건 가능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한테 분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병원 마찬가지예요. 병원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병원장이나 병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너스 줄 수가 없어요. 수당은 가능하겠죠. 수당은 줄 수가 있지만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자꾸 영리법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병원들이 국가의 어떤 이 비영리를 벗어나서 영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더 하니까. 그래서 병원들이 차리는 거예요. 개인 사업을 차리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니까 마음대로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는 개인 병원을 차리는 거고 종합병원에 안에 있을 때는 그걸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있죠. 비영리성, 비분배성이에요. 여기 있죠. 수익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분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 보면 뭐 상법법인, 민법법인이 있고 뭐 공익법인. 자,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공부하고 논의할 내용이 바로 이 공익법인이에요. 공익법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교육 뭐 여기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 보면 여기 보면 학술 뭐 이런 거 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죠. 공익법인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다 가능하고요. 장학금, 보태, 그래서 보통 장학재단 같은 게 이 공익법인이기도 하고 연구비, 보조, 학술 뭐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은 사실상 특수법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변호사법들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을 이야기를 하고요. 학교법인은 학교법 안에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 안에서, 의료법인은 의료법 안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거. 이게 대부분 이런 특수법인들이 공익법인이기는 하죠. 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인 청산 이런 거는 나중에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보면 되고요.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쌤이 개인 사업자나 이런 상법법인 안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순수익 세율이 달라요. 개인 사업자는 예를 들어서 8천만 원만 넘게 돈을 벌어도 매출액 아니에요. 이 순수익이에요. 경비랑 비용 뺀 순수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수익이 8천만 원만 넘어도 24% 때리지만 법인 사업자는 3천억을 넘어야지 거의 25%를 때려요. 이게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사업을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다른 이유는 여기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매출액 아니에요. 매출액이 아닌 과세표준이라고 불리는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고 이 과세표준, 다시 말하지만 이 과세표준은 가표는 다른 말로는 순수익이에요. 순수익은 매출액에서 비용이랑 비용 안에 다시 비용 플러스 경비가 있다고 했죠. 이 두 개를 뺀 금액이 순수익이에요. 아시겠죠?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경비 안에다가 자기 급여, 퇴직금 다 포함돼요. 근데 법인 사업자는 또 포함이 안 돼요. 이게 좀 세율마다 방식이 좀 다릅니다. 좀 다르고 뭐 우리가 회계학과도 아닌데 뭐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알고만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익 분배도 다르죠. 개인 사업자는 이익 분배할 게 없지. 개인이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설립, 유지, 관리 이거 다 좀 다릅니다. 다 다르고 책임 범위도 다르고 대외 신용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가 높아요. 그러니까 외부 벤처 투자나 이런 것도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보다 받을 확률이 높죠. 당연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인 사업자는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매년 이렇게 자기가 어떤 식으로 돈 쓰고 있다는 걸 신고도 해야 되고 훨씬 더 개인 사업자보다는 깨끗하게 이게 운영이 돼요. 자, 그래서 비영리 법인, 뭐 사단 법인 이런 줄 쭉 이야기를 할 건데 이번 학기 내내 해야 될 내용이 과연 이 비영리 법인은 어떻게 설립, 운영, 관리되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퍼 보면 알겠지만 비영리 법인 설립부터 했어요. 주로 이제 쌤이 맞춰놓은 거는 사단법인 형태로 맞춰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단법인이랑 재단법인이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 더 사단법인으로 보는 것이 재단법인으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포괄적이라서 사단법인을 맞춰놓고 재단법인은 사단법인보다 조금 축소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비영리 법인을 설립할 때는 이런 목적을 가져야 되고 발기인, 즉 만드는 사람이 최소한 2명 이상이 돼야 되며 그 발기인들이 하는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기명날인. 기명날인이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죠. 찾아볼까? 요즘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잘 그런 거 모르더라고. 이게 기명날인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좀 몰라서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보이죠? 기명날인, 서명날인이 있는데 똑같은 글자를 기명으로 할 수 있고 서명으로 할 수 있어요. 봐. 7654를 이렇게 컴퓨터나 이런 데 뽑아오는 거, 타이핑 뽑아오는 걸 기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손으로 쓰는 걸 서명이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기명날인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누가 적어놓은 거에다가 내 이름 적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도장 찍으면 되는 거고. 뭐. 근데 서명날인은 내 이름을 이렇게 5, 0, 3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적고 날인, 도장으로 날인하는 게 서명날인이고. 여기서는 뭐 적어놨겠죠? 5, 0, 3 이렇게 컴퓨터 돼 있는 걸로, 프린팅 돼 있는 걸로 내 도장 찍는 게 기명날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기명날인보다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더 빡시죠? 내가 직접 가지 않으면 서명날인을 못하니까. 그쵸? 이게 기명날인이에요.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알고 있으면 되고. 법인 명칭도 여러분이 기존에 있는 법인 명칭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명칭이 같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 해본 적이 않아서. 근데 아마 안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정관이에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이 개념이 중요한데 이 정관이 너무 중요해요. 정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법인에 관한 내용은 이 정관을 따르게 돼 있어요. 기본 원칙 틀 말고는, 그러니까 기본 틀이 만약에 10가지라면 나머지 세부적인 틀 원칙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0가지, 1000가지 될 거 아니야. 이거 전부 다 정관에 적는 거예요. 즉 법인은 기본 틀을 제외한 대부분의 것을 이 정관에다가 맞춰 놓는 거예요. 정관에다가. 누가 어떤 사람이 이 법인 설립자고 이사고 이런 걸 다 정관에 적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은 비영리 법인을 운영하는 하나의 법이에요. 법이라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법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정관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만큼 있어요. 목적, 명칭, 어디에 만들 것인지, 자산은 어딘지, 이사의 임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원 안에 있는 조직원은 어떻게 입사 퇴사할 것인지, 존립 시기 이런 거 다 이렇게 적어 놓고요. 이게 전부 다 정관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관이 되게 길 수도 있겠죠. 자세하면. 그리고 법인과 기관. 여기서 기관은 그 조직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임원, 대표자를 말해요. 이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와 이사를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법인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기관은 반드시 이사를 둬야 되며 사원총회를 구성해야 돼요. 즉 사단법인에서 가장 최상위 기구는 이 사원이고요. 재단법인은 가장 최상위 기구가 이사회예요. 두 개가 달라요. 이거는 재단법인이고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이에요. 왜? 재단법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말했잖아. 대표이사 한 명과 재산만 있으면 재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사원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기에 당연히 사원총회가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즉 재단은 이사회가 가장 최종 기구예요. 재단은 이사회다. 쌤 이거 물어볼 거야. 수업 시간에. 사단은 사원총회예요. 우리가 기업에서는 주주총회라 부르죠. 주주총회.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원총회. 다른 이름으로는 주주총회라 부르는 겁니다. 왜?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니까 주주총회라 부르는 거고, 일반적으로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사단이라면 사원총회가 가장 높은 기구예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주주총회든지 사원총회에서 임명된 대표이사나 이런 그 기구를 가진 사람들이 다시 이사회를 꾸미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혹은 이사회가 없을 수도 있어 사실은. 주로 이렇게 이사회를 하지만. 그러니 사원총회가 더 윗단계예요. 그러나 재단은 아니라는 거죠. 재단은 이사회가 가장 윗단계예요. 이사회가 가장 윗단계입니다. 이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원총회가 윗단계냐 이사회가 윗단계냐란 말은 재단이냐 사단이냐는 걸 기준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이 특히 복지법인, 교육법인 이런 데서 이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당연히 회사에서는 이사회 문제가 일어날 게 별로 없어요. 왜? 사원총회가 더 윗단계니까. 그래서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뭐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긴다는 말은 거기서 일어나고, 드라마에서 주주총회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데 주주총회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주총회 아닌 이사회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별 큰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왜? 그냥 만약에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가 설립되고 대표이사가 전권을 가지면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이사회는 큰 힘이 없어요. 그냥 주주가 이사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왜? 이 사람이 가장 대빵이니까. 사장님이니까. 그쵸? 이게 핵심이죠. 그러나 이사회는 좀 달라요.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한 명당 1투표권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표이사가 이사장이 뭘 하고 싶어도 표수가 갈리면 못해요. 이게 재단과 사단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예요. 여러가지 이유는 있어요. 그렇게 많쳐놓은 이유는. 어쨌든 이것이 기관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사들. 주무관청 설립에 관한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한 내용이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쭉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이렇게 사단의 능력은, 권리 능력은 이렇습니다. 법인은 뭘 할 수 있고, 법률엔 제한, 목적, 행위 능력 많아요. 정관 변경인데, 자, 여기서 정관 변경이 조금 사단과 재단이 또 달라져요. 사단은 총원의 3분의 2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정관을 법을 바꿀 수가 있어요. 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족수 3분의 2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규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죠. 총회를 결의하지 않고서는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은 무효입니다. 반드시 총회에 따릅니다. 총회를 따라서, 사원총회를 따라서 정관 변경을 오케이를 해야지 정관이 변경이 돼요. 근데
사단법인은 좀 재단법인은 달라요. 재단법인은 적어놨는지 모르겠다. 재단법인은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생각을 해봐. 어떤 사람이 재단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 재단이 운영을 돼. 한 50년간. 그리고 이 재단 만든 사람이 죽어버렸네? 그러면 그 밑에 가족들이나 다른 이사가 있을 거야. 근데 이사들이 보고 우리 재단이 좀 다르게 운영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럼 바꾸고 싶잖아. 그럼 정관을 바꾸면 되거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죽었다니까? 이 재단을 설립하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 사람의 뜻, 의지가 그대로 유지되는 목적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원래 뭐 길고양이 돌봄 재단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길고양이를 위한 재단을 만든 거지 뭐 비둘기나 강아지를 위해서 만들지 않았잖아. 근데 가족들이나 다른 이사가 우리 강아지 좋아하니까 강아지를 위한 재단으로 바꿔볼까? 안 돼요. 이거 원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은 정관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설립자가 만약에 특히 죽어버리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렵고 거의 못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국가가 이 비영리 단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를 못 바꾸게 만듭니다. 왜? 그래서 재단과 사단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사단은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재단은 재산만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거를 못 바꿔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차라리 재단을 없앴으면 없앴지. 없애는 것도 되게 어렵고 이걸 해산이라고 하는데 해산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단과 사단은 그렇게 다른 겁니다. 개념이. 재단은 그래서 정관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단하고 완전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아시겠죠? 함부로 못 바꿔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거고 운영재산 뭐 기본재산 있고 쭉 내려가면 재단법인은 재산의 초점을 둔 인격체죠. 그래서 재산에 제한이 없지만 재산을 출연한 경우 살아있어 우리가 출연이라고 해요. 기부하는 것을 출연이라고 합니다. 재산 출연이라고 해요. 유언으로 재산의 경우도 다르고요. 총회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재산 출연자가 1인인 경우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정관 변경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를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뭐 명칭 또는 사무소 정도 변경은 가능하지만 목적을 바꾼다?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단법인 해산할 때도 특히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재단법인을 해산하게 되면 그 재산이 국가로 환속됩니다. 개인으로는 다 안 줘요. 즉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재단을 만들고 나서 사회복지 재단을 만들고 나서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럼 내가 이거 없애가지고 여기 관련된 재산 100억을 먹고 싶어. 안 됩니다. 이 100억 전부 다 국가로 가요. 국가로 갑니다. 나는 이 재단의 재단 이사장은 될 수 있어도 이 재산 100억 시설을 다 팔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학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이게 대학들 망해도 그거 다 국가 환속이지 못해요. 제대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학을 함부로 못 없애는 겁니다. 함부로 없애는 방법이 없어요. 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건 못하는 겁니다. 파산 마찬가지고요. 설립허가 취소 전부 다 국가가 관할하는 거지. 거기에 있는 개인들, 사원들이 거기에 있는 참여한 사원들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죠. 예. 정관으로 지정한 사람들이 기속되는데 이때 비영리 재단, 특히 사회복지 재단은 교육재단 마찬가지고요. 이거 개인으로 안 갑니다. 전부 다 국가 한속이에요. 그래서 교육도 그 사학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 굉장히 비슷해요. 아시겠죠? 요 정도 좀 하고 수업 시간에 쌤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